안녕하세요. 파우누스 글로벌의 홍보실장 김은지라고 합니다. 장시간 좀 앉아있느라 엉덩이도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게 될 내용은 아마 눈만큼은 정말 번쩍 뜨이시게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쵸. 요즘은 뭐 반려묘나 아니면은 반려견들이 거의 인구의 절반만큼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서비스, 저희의 프로그램, 저희의 어떤 회사에 대한 소개들이 오늘 이 포럼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게 될 어떤 투자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것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아주 새로운 지평을 보시게 될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저희 시장 현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지난 2년은 어떠셨나요? 저희 회사와 저의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급변하게 된 상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간 각국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산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1인 가구의 증가 또는 어떤 노령화로 인해서 많이 커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정말로 어떤 커다란 발판을 맞이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럼 한번 얼마나 됐는지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뭐 분양이나 미용, 사료와 같은 그냥 정말로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서의 성장이 아주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테크 중심의 질적 성장 또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선진국 반열에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잘 먹이고 미용을 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나의 식구가 된, 나의 가족이 된 이 반려견, 반려묘를 어떻게 나의 인생에서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진심으로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바로 기술의 접목과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숫자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인 분양과 사료, 미용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성이 있죠. 전 국민의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IT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질적 성장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토대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마켓에서 정말 훌륭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배드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그 금액적인 내용에서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아이고 뒤로 넘어갔네요. 2027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인데 저게 100만 달러 기준이라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파우누스가 과연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의 역량을 뽐내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안 넘어가네요. 저희 파우누스는 논휴먼 빅데이터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논휴먼에 대한 바이오 기술과 이것을 빅데이터 플랫폼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같이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어떻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이 모일수록 더욱더 정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바이오 데이터를 취합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휴먼 바이오 데이터가 취합이 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바로 파우누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현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정확하고 공정하고 절대 해킹이 될 수 없는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수집한 빅데이터의 분석한 빅데이터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가치를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FNS 스마트 월렛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행하는 NFT인 FNS는 크라우드 펀드나 쇼핑, 게임, 거래소 등의 플랫폼에서 이제 연동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산의 형태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구현이 될지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 빅데이터 마켓과의 차별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개인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간접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서 가치가 좀 저하되는 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인들이 데이터를 직접 팔려고 하는 일들은 거의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법정 화폐에 의한 직접 협상 방식으로 거래가 되거나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만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세계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 권한이 있고 개인의 저장 장치에 영구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요. 직접 참여 방식의 데이터로 데이터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직접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개인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투명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값어치 역시 공정하게 결정이 됩니다. 또한 기업은 개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데이터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개인은 또한 기업의 데이터를 파는 어떤 파머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도식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파머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 디맨더입니다. 데이터 파머는 누가 될까요? 반려가족, 반려견, 반려묘.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집단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요구하는 쪽은 어느 쪽이 될까요?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해서 자신의 상품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 혹은 개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반려견이 굉장히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제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데이터를 혹은 나의 반려견의 데이터를 이 제약사에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생기게 될 거고요. 또한 이 디맨더들은 그를 통해서 더 나은 산업의 발전 혹은 자신네들의 그 제품에 대해서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창출한다는 것을 이 도식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려동물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희의 산업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5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셀피디 바이오 기술과 논휴먼 유전자 정보의 수집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5가지가 자세히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논휴먼 유전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펫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까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먼저 유저가 헬스케어 생체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개체별로 품종별로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내가 만약에 푸드를 가지고 있는 견주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푸들 유저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됩니다. 그럼 그러한 생체 정보들, 바뀌지 않는 유전자 정보들이 모이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의 반려견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 정도에는 슬개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반려견을 이제 같이 있는 견주 같은 경우에는 그를 그냥 무시할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슬개골 악화를 멈출 수 있는 혹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하게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반려동물 케어용품, 반려동물 가전제품 등은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수백만 가지의 어떤 그냥 일반 쇼핑몰이 아니라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낸 그것으로 구축을 해내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뭐 영양보조제나 관절 피부식품, 염증 예방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독점 원료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빌드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분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내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랑해라는 단어가 듣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십니다. 빅데이터가 모이고 AI를 사용한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기존 쇼핑몰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에 대한 부분은 결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려가족들은 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이가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글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을 하고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이 확실하게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반려동물의 유전적 질병의 발현이나 사고나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 돼요. 예방에 대한 부분과 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뭐 임신이 됐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런 병이 걸렸다던가 이런 진단 키트,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진단에 대한 영역이라면 예방에 대한 조기 진단의 영역은 앞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걸 저희가 의료 서비스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 재생의학이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펫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까지도 모이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뭐 식습관이나 활동량 등을 체크를 직접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수면 패턴이나 위치에 대한 확인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가 되면 기존에 있던 정보들과 합쳐지면서 또다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다시 한번 정밀한 데이터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펫테크 솔루션의 개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금융 서비스 하면 우리나라에 보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반려가족, 반려동물은 보험료율 가입이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을 보면 선진국의 보험 가입률이 거의 40%, 25% 이렇게 많이 크게 육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선진국의 어떤 스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저희가 당연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순이고 또한 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추모의 서비스와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블루오션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독과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종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슬개골 탈구가 잦은 종이라면 슬개골 탈구가 되었을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메타버스와 NFT로 나눠서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사이버상에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추모하고 싶을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반려동물과 소유주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나만의 반려동물 NFT를 발행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NFT를 활용한 게임들도 이미 이제 저희가 많은 개발 중에 있고 상용화돼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NFT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행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한 파우너스의 멤버십 또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약사, 의료사와 같이 협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금융사와 함께 협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를 이용해주는 소비자들이 NFT와 멤버십을 활용해서 그것을 대신 이제 제시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5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 파우누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할 수 있는 스트롱 포인트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언급을 제가 드릴락 말락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희는 셀피디라는 자회사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셀피디는 유전자 바이오 회사고요. 여기에서 이미 빅데이터들이 지금 취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저희 파우누스가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우누스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를 셀피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의 영역으로 내몰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중오믹스 빅데이터와 리워드를 제공하는 일들이 셀피디로 넘어가게 된다면 개체별 품종별 데이터로 되어서 또 이제 기본 건강 정보나 재생의학 쪽에서 또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런 선순환 구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NFT 아이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반려동물 산책이 필수죠. 매일매일 또 1시간씩은 또 가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는 산책이 나의 반려견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포인트, 리워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리워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리워드를 얻게 되거나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러한 제품, 이 디바이스를 활용한 앱과 GPS 활동값을 데이터로 연동해서 이를 직접 NFT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유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지금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최근에 토코노믹스가 많이 바뀐 상황이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특히 이 디바이스를 구매한 다음에 앱과 연동을 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앱에서 같이 연동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까지도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걸 수도 있고요. 팔에 걸 수도 있고 뭐 발바닥에 붙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마케팅 역량에 대해서 한번 자랑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파워누스의 대표인 주연 이사님은 사실 주연 대표님은 네이버하고 쿠팡의 전략기획실에서 원래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굴지의 대표 기업들이다 보니 마케팅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로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성과가 최근에 있었어요. 루이비통 아시죠, 다들? 저희가 이제 개발한 IP 빅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빅판은 저희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평소에는 겁 많고 순둥하지만 주인이 잠들면 밤에는 슈퍼히어로로 변신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 마블 유니버스와 같은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루이비통에서 이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타임워크 명동에서 함께 콜라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진 역량들을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인정해줬다는 내용도 꼭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 협약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와 있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업무 협약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조사, 유통사, 의료사,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외에 있는 태국지사들도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들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들고 싶은 상품들이 많아요. 어떤 사료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의 기업들과 또 태국에 있는 그 정부 기업들도 저희와 함께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큰 기회들이 아무래도 많이 주어져서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지평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기존까지 급성장으로 인한 데이터가 난립하고 있었죠. 반려동물 시장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빅데이터가 쌓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산재되어 있었을 뿐 그것이 한 곳으로 모이는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었죠. 저희 그 남편 어머님, 이제 시어머님이 그 개를 한 마리 키우고 계신데 포메라니안이 지금 21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견종은 원래 조금밖에 못 살아요. 11년 정도가 평균 연령인데 지금 21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고령화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한 부실한 논휴먼 의료와 보험 체계,
아무래도 산재된 정보 안에서 전문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없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저희 파우누스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논휴먼 맞춤형 헬스케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서요. 온오프라인 논휴먼 복합 케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파우누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라면 셀피디에서 모이는 혹은 파우누스의 유저들을 통해서 모이는 그런 빅데이터 정보들은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미용이면 미용, 의료면 의료, 목욕이면 목욕, 스파면 스파 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반려견들이 한 곳의 컨트롤 타워에 모이게 되면 어떨까요? 건물 하나에서 운동, 쇼핑, 미용, 여행까지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원하는 모델은 바로 그 종합 컨트롤 타워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리워드와 NFT, 메타버스, 게임 등으로 충분히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보상에 대한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고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건강한 삶을 추진하게 될 때 유저에게 리워드가 오는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계속해서 제휴처들과 함께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저희 로드맵인데요. 이미 이제 2분기가 다 지나고 있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4년까지도 지금 많은 계획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회사인 셀피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같이 되고 있고요. 이런 로드맵들을 같이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급박하게 같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쳐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태까지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결국에 핵심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논휴먼 다중오믹스, 그리고 이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죠. 앞서 이제 연사자들께서도 말씀들을 하시고 언급들을 하셨지만 사실 블록체인이란 것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또 안전하게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파급력,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더 많은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어떤 투자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간접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특히 저희는 반려견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만큼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혁신을 일으키는 첫 번째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가 셀피디에서 아까 가지고 있던 그 독점 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그 시트록스랑 거미실크라는 제품인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만 이제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사의 체험단 후기나 펀딩 후기 이런 것들로 한번 같이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실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미실크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보습력이나 약물 전달 효과 등,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절 같은 것에 유용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파우누스 글로벌이고요. 자회사로 셀피디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전자 바이오 데이터를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빅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밀하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를 활용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안에서 유저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선의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미래가 저희 기업에서 분명히 한번 보셨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발표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